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자연에 취하면 행복하다입니다. 자연에 취하면 행복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보면은 자연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에 취하면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갔다고 봅시다. 등산 가면 그 가는 자체가 행복해요. 그리고 등산 갔을 때 아주 그 자연의 모든 그 만끽했을 때에 행복을 하죠. 그리고 등산에서 그 어려운 역경, 어려운 그 등산을 하면서 또 정복을 하면 그 목표물까지 정복했을 때 통쾌하죠.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등산을 마치게 되면 또 마치는 대로 행복은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 행복은 결국은 다 자연의 이치에서 온 것이죠. 자연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그거를 느낄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진정 몰랐지만 사실은 자연에 취해 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은 행복을 그렇게 취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행복한 시간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과거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은 행복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행복한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불행한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야? 결국은 자연의 이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현대는 물질의 시대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 시간이 되거든요. 행복한 시간이 많죠. 물질이 없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자, 남은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내가 월세방 살면은 행복하겠습니까? 남은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그 순간에도 자전거도 행복하다면 행복하지만 사람은요 욕심이 있고 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떨어진다는 걸 알면 그 자체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그렇게 비교하게 살게 되어 있고 경쟁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행복한 시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우리 동양 철학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색명리라고 그랬어요. 재물 있으면 색도 사고 명예도 사고 학문도 산다. 돈 있으면 다 산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한 시간이 많은데 그렇다면 돈은 그러면 어디서 있느냐? 돈은 바로 풍수에서 있는 거죠. 자연활용법에서 있는 겁니다. 자연활용법에서 이 돈이 비롯돼 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해서 내가 시작됐을 때에 완성됐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원적인 그 행복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조상의 영향으로 내 운명이 80% 결정되기 때문에 조상의 영향, 즉 조상의 묘자리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는 거죠. 반면에 나쁘면 자손이 잘 될 리가 없죠. 그 조상의 영향으로 내 운명이 그 직계 자손들의 운명이 80%가 결정되니까 이거 같이 중요한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운명 미래가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운명이 좋게 결정되면 좋은 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으면 당연히 아주 정말 행운이죠. 그런데 그 반대가 된다면 그 반대가 되는 만큼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운명으로 타고난 사람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참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조상묘라는 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왜냐?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한다는 건 전 세계에 똑같은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음택, 조상 묘지에 의해서 자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전 세계의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 돈 많이 번 사람, 출세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모두 조상묘지가 좋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묘지 99%가 다 잘못 썼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증거가 우리나라 상위 1%입니다. 1% 상위가, 그러니까 1%만이 조상묘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못 썼다. 잘못 썼다는 건 불행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95% 이상은 거의가 불행입니다. 고통, 정말 삶에 너무 참 사는 게 인생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이만큼. 그러면 제 연구는 뭐냐? 그래서 좋은 묘자리가 못 쓸 때에는 차라리 화장이 좋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풍수가가 화장을 권장한다는 것도요, 참 특이한 말인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 화장을 하면 이 유해가 바로 타서 태워서 재가 되잖아요. 이 재에서는 기를 발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해와 득이 없어요. 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장한 유해는 기가 없기 때문에 이 자손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결국은 뭐야? 자손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다. 그 아주 합리적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다. 아주 이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묘를 잘못 쓸 바에는 차라리 화장이 좋다라고 제가 그래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 99%가 다 화장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이와 같이 이 재물은 조상의 영향이 있다. 그러면 좋은 묘자리 쓰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다 화장이라는 게 아니고 좋은 묘자리가 되면 좋은 묘자리만 쓰면 되는 거고 나쁘면 화장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화장도 되는 화장이 있고 안 되는 화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조상 묘를 파서 화장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기 매장이 되어 있는 묘는 이미 기가 발산했기 때문에 그 화장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 흉기를 발산해서 자손에게 흉한 영향을 줬다는 건 뭐냐? 한번 그 충격을 줬다, 타격을 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했던 묘를 파서 화장하는 건 안 된다. 왜? 나쁜 묘라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 좋은 묘였다면 자손이 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에 의해서 잘 됐는데 기를 딱 화장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자손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장했던 묘를 파서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대신 흉지의 묘지는 길지로 이장하면 좋은 거예요. 길지만큼 좋은 기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를 통과하는 자손들이 바로 또 이 운명이 달라집니다. 좋은 운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이 풍수를 정확하게 알고 하면은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를 모르면은 미래에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 많죠. 왜냐? 이 자연 활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 좋은 운명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은 바로 좋은 자손의 조상의 그 좋은 그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자 실험을 한 사실 있죠. 1994년도에 SBS 그것을 알고 싶다 논문을 보내가지고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과한다라는 것을 과학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없는 일을 저는 하는 거예요. 풍수가가 화장을 권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하지만 원칙적으로 풍수학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 풍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거죠. 코끼리 다리 하나 만져보고 전체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풍수를 하나 하려면 정말 명당을 하나 정한다는 것은요 상당한 30여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명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흠이 있다 그러면 그런 큰 명당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서툰 풍수생이 집안 망친다 그랬죠. 저는 서툰 풍수생이 집안뿐만 아니라 기업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게 풍수가들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자연에 취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은 뭐냐? 결국 풍수에, 자연에 취하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불행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불행해진다는 걸 아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행복한 시간보다 불행한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을 잘못 활용해 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는 개인의 운명은 음택이지만 공동체 운명은 양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청계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중요하고, 국회의사당이 중요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자연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청계천에 우리 대한민국 운명 흥망생세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시 빨리 덮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잘못 활용하면 이렇게 이제 망하는 길로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100번 만번을 얘기해도 이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요 자연에 취해라, 바로 청계천을 복귀하든가 비보풍수하라,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똑같습니다. 왜? 자연은 똑같기 때문에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자연에 취해야 된다. 자연을 잘 활용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희망의 새아침 한국 주제는 자연에 취하면 행복하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